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이들의 공작은 정말 전방위적이었죠. 압수수색 400번 못되게 했었고요. 그 지인 한 100명 정도를 끊임없이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하여튼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끔 분위기를 몰아갔던 거죠. 자,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시는 대로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정말 최측근이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11월에 유죄 판결 받은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남몰래 받은 게 또 있었나?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아니, 김용 부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의심이 굉장히 잘못된 의심이었습니다. 자, 유동규로부터 돈 받은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와중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지요. 보석 아무나 풀어주지 않습니다. 장기간 살 것 같은 사람, 범죄가 너무 명확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석 잘 해주지 않아요. 지금 재판 기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김용 부원장을 풀어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김용 부원장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자, 이분이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시점이 말이죠.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현금으로 1억을 줬다라는 거죠. 유동규 주장에 따르면.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없던 일을, 있던 일을 있었다고 증명하는 건 쉬운데 없던 일을 없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도 설치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구글맵 까셨어요? 구글맵을 여러분 한번 깔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글맵, 이 사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맵보다는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 구글맵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김용 부원장이 구글맵을 깔고요, 타임라인을 이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갔다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돌아오는 이 내용이 다 기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건데 오전 9시 31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한 1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가지고 벙커원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50분에 딸이 같이 갔는데 빨리 집에 와야 된다고 해서 1시 50분부터 한 50분 정도 해서 운전으로 해가지고 집에 오후 2시 41분에 도착하는, 이게 있어요. 구글맵에. 자, 김용 부원장이 구글맵을 깔았고 타임라인을 저장하기 시작했는데 5월 3일에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간 적이 없답니다. 간 적이 없대요. 와, 정말 구원받은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강릉에 있는 어떤 시민운동 활동가도요, 어떤 여성이 가짜 미투를 했어요. 저 남자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성추행 당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구글맵 타임라인을 보니까 그날 거기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구글맵 타임라인. 네, 물론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다 저장된다고요? 두렵네요. 그런 좀 두려움은 있어도 모함을 당했을 때 이것만큼 훌륭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리 님이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빼박이다, 그거는 빼박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홍승표 님은 무고죄로 그 여자는 처벌받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뒤에까지는 어떻게 뭐 사건이 전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 미투에 상징하면 김부선 아닙니까?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잘했다고. 그런 거 보니까 뭐 그 강릉에 가짜 미투 했던 여자도 활개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그 사실을 규명하지 못해서 저놈 나 성추행했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구글맵이 김용 부원장의 무고함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사실 1심에서 이겼을 때는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에서 1억을 유동규로부터 김용이 받았다, 이걸로 이제 1심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5월 3일에 거기 안 간 증거를 이제 김용 부원장이 찾았고 이걸 재판부에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나왔느냐.
진짜 빼박 증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검찰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021년 5월 3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니 1심에서 2021년 5월 3일에 유원홀딩스가 가지고 유동규로부터 1억을 김용이 받았다. 이걸로 해서 이겼는데 2심에서 5월 3일에 거기 같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니까 5월 3일이 아닐 수도 있다. 와,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검찰이 말이죠. 야, 뭐 당연히 돈을 받은 일이 없었으니까 뭐 다른 날을 찾아도 아마 김용 부원장이 유원홀딩스에 안 간 것은 불변의 사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2심에서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널리 알려주시죠. 많은 국민들이 이 김용 부원장의 구글 맵 타임라인 5월 3일에 돈 받았다는 곳에 간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요. 2심 재판부가 함부로 판결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들 구글 맵 좀 깔아보세요. 이거 저 너무 나중에 뭐 털렸을 때 그렇죠. 휴대전화 뭐 털리면은 그놈들이 또 이제 구글 타임라인을 보겠지. 그래서 뭔가 범죄를 조작하려고 한다면은 그날을 피해서 좀 비슷한 날 비슷한 장소로 바꾸겠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뭐 99%가 뭐 그렇게 공작을 당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구글 맵입니다. 저는 그래서 깔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공작할 생각하지 마, 인간들아. 네, 김용 부원장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김용 부원장이 끝내 무죄를 확인받고 풀려난다면은 그러면 오케이 이걸로 끝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걱정거리가 뭐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곁에만 가면은 털린다. 이런 공식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성남시부터 온갖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측근으로서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지금 또 감옥에 있는 정진상 실장 같은 분도 그렇고. 이거 좀 잠깐 비우세요. 그래, 치울게. 일로 와. 일로 와. 오랜만인데. 지금 퇴직했어? 퇴직했어? 이제 할 거야. 언제?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이번 달 카메라 나가 상관없니? 보복당하니까. 나하고 친한 척 하면 안 돼. 세상에. 나하고 가깝다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일단 압수수색부터 기본으로 당하니까 참 어떻게 해. 이번 달이 정년이야. 고생했다. 고생한테 힘들고 잠깐 뛰었어. 잘했어. 내 어릴 때 공장 같이 다녔지. 오렌트. 오리엔트. 검정고시도 같이 그럼 계속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학원도 같이 다니고 검정고시도 같이 다니고 공장도 같이 다니고 대학도 비슷하게 같이 가고. 대표님 힘내세요. 앉아 계세요. 힘내시고. 힘내세요. 기운이 너무 없어 보인다. 네? 파이팅. 어떻게? 공장에서 함께 소년공으로 일했던 분이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오셨잖아요. 근데 이 대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 여기 오면은 같이 사진 찍혀가지고 너도 털릴 수가 있어. 이런 말씀했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참.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명박만 보더라도 이명박이가 2007년에 아주 스무스하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명박이가 뭐 가만히 앉아서 됐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집권 기간에 KBS, MBC, SBS는 세상에 SBS 인기가요. 거기 나가가지고 이번 주 1위 가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 노래를 호명하면서 1등 시상도 했었어요. MBC에는 또 우리 저 풍백소년님이 공개한 영상도 있습니다만 드라마에 또 카메오로 출연했고요. 이런저런 예능 프로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재명 대표 TV는 사랑하시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 프로가 아직 존속하고 있다면. 또 이런저런 뭐 어떤 카메오 출연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예능에 나간다든지 그럴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뭐 김건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만 한다.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하면 행정지도 받는다. 이런 나라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디
출연이나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홍승표님 말씀처럼 이명박은 또 정주영, 이명박, 우상호 하는 드라마에 나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하듯이 내가 이재명하고 원래 가까운 사람, 막 들러붙을 인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놈들이 사고치거든. 큰 사고치거든. 보십시오. 그렇게 악마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이번에 총선 대승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믿는 신이 이재명 대표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방치할 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보십시오. 1mm만 더 칼이 목에 들어갔으면 돌아가실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실려가가지고 수술을 받는 와중에 어떤 병의 초기 증세가 확인됐어요. 이번엔 또 수술로 깔끔하게 또 치료받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재명 대표를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날마다 발목 잡았지.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이가 자기 정치적 몸집을 키운다고 그게 염려된다고 겨울마다 그 성남시청 안에 있는 스케이트장 거기에 이제 뭐 분수대 같은데 거기를 이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려가지고 어린이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때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그 게시판에다가 이 스케이트 예산 삭감시킨 한나라당 의원들, 시의원 이름을 걸어놨어요. 그중에 한 명 빼고 아마 다 낙선됐을걸요? 그것 때문에 그 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요. 뭐가 막힌다 싶을 때 국민에게,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정치인. 너무 서프라이즈하지 않나요? 자, 유리문에다 갖다 붙였지. 그런 분이에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분입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러니까 이 나라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을 싫어하지요. 악마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뉴스타파에도 보니까 말이죠. 그 쌍방울, 지금 쌍방울 건으로도 또 이재명 대표가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김성태라고 쌍방울. 그 인간이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도 돈 보냈어요.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워낙 털릴 게 많고 또 검찰에게 그 거래할 만한 그런 약점이 많아요. 검찰이 야, 너 우리한테 협조하면은 너 이거 싸게 끊어줄게. 없던 혐의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함을 한 것이죠. 뭐 검찰이 압박했다 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갖고 얘기했다면 김성태, 야 너도 좋은 세상 오면은 작살이야 작살. 쌍방울이 한 방울이 될 거야.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예. 자 어쨌든 그 김성태가 그래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님도 이제 빨리 생각 바꾸셔서 이재명에 대한 그 진술을 검찰 원하는 대로 하세요. 검찰이 원하는 그런 진술을 하세요. 형님 언제까지 깜빵 계실래요? 사실 이화영 부지사도 한 3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사실은 6개월이면은 구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형이 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풀려나게 돼 있거든요. 계속 연장해서 이제 3년까지 왔어. 3년까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그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지금 저 이낙엽 당에 가 있는 설주환 변호사는 검찰 뜻대로 협력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회유했다. 이걸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또 폭로했단 말이죠. 쌍방울 사건의 개요를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울 김성태가 자기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쪽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가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국정원 비밀 문건에 지금 저 김성태가 북한하고 짝짝꿍하는 거는 그 주식 수익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돈 벌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 45건에 이르는 문건이라고 하는데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이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그럼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검찰은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 스마트 농업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봤더니 그게 아니라 쌍방울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국정원 첩보에는 이재명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이것도 역시 윤석열 정권이, 이 검사 정권이 덮어 씌울 목적으로 뉴스타파가 확인한 국정원 문건에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비용을 지불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불법 비슷한 것도 오해 살만한 것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왜냐? 나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함도 당하고요. 이런 분이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고 그리고 정권 바뀌어가지고 정말 수구부패 정권, 보수라고 말할 수 없는 수구부패 정권이 이렇게 집권하면 자기를 또 타겟으로 삼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담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한테 철저한 건 있어도 그렇게 불법을 체크하면서 가공할 사이즈의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전에 한번 총선 때 보셨잖아.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 유세 때 갔는데 누가 무슨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그 손팻말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막 대노하면서 선거법 제대로 살펴보라고 막 얘기했던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 안 될 거야. 선거법 검토했어요? 네네네. 선거법 검토했어? 아니 선거법 검토했냐고. 자, 이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 검찰 너희들 어떻게 감당할래? 날마다 공작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보니까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 사람들한테 사직을 강요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난 억울하게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았다.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사장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측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라면서 주장했고 검찰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그리고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 문재인 정부 첫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이 두 사람을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은요 이미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중부발전 입찰비리 의혹으로 직원이 자살하고 방만한 퇴직 제도 운용 때문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무척 힘들어했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정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자격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일 잘하고 있는 나를 날리려고 했다.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을 올려가지고 날리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비리 의혹으로 직원이 자살. 방만한 퇴직제도 운용 때문에 감사까지 받은 일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 정말. 이렇게 직권남용 갖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장난질 치듯이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고 이랬단 말이죠. 진정한 직권남용은 해병대 최상병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의 최고 책임자를 수사하지 못하게 처벌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야말로 교과서적인 직권남용 아닙니까? 이 새끼를 빨리 끌어내야 돼요.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김태우도 무슨 공익제보자라고 영웅처럼 범죄자를 의인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말씀하셨다. 이 새끼들 정말 나쁜 새끼들이 이 검찰 정권, 이 구라쟁이 조폭들 반드시 끌어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단단해야 하겠죠. 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현 정부, 이 모렴치한 얼굴에 철판, 티타늄 합금을 깐 이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정치인들은요, 그 개개인이 다 연약하고 또 따지고 보면은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때문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주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그 정당은 모두 국민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원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개혁국회의장감이었던 추미애 의원, 민심당심이 모두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데 제멋대로 추미애 의원을 낙방시켰습니다. 얼마나 당원들이 열불 나겠어요. 오늘 각종 여론조사 보니까 폭락을 했더만요. 놀란 게 말이죠. 동네에서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 국회의원 되니까 자기들만 잘났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너무 허탈해 하시더라고. 분노를 넘어서서 허탈해 하시더라고. 아, 이것들도 뭐 선거 때나 돼서야 이제 정말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얘기하겠지. 이제부터는 저 잘난 맛에 살지 않겠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우원식 의원의 뭐 무슨 자질이나 능력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느냐.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죠. 당원들과 만나는 행사를 요즘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다니고 있는데 한 시민의, 한 당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은 절박한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 계양국에서 20년을 살다가 지금 전남 여수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5.18을 인천 도시산업선교에서 처음 독일 선교사들이 찍은 거를 한 번 보고 몰랐습니다. 뭔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고 이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5.18을 관광버스 11대씩 대절해가지고 해마다 왔습니다. 안 빠지고. 어쩌녁에도 여수에서 전야제 참여하고 5.18 묘역 참배하고 또 여기 또 왔습니다. 여기 끝나면 또 금남로로 또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정치권에게 꼭 드릴 말씀입니다. 저희가 8년 전인가요? 박근혜 탄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죽 써서 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동력을 아무리 끌어모으려고 해도 예전에 한 번 당했는데 한 번 당하면 뭐 병가지 상산이 어쩌냐 하는데 또 당하랴. 그래갖고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심판하자 하더니 심판됐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을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권 누가 잡고 있어요? 건폭 집단 법폭 두목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건폭 집단 법폭 두목 윤석열을 탄핵하자 외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이재명 대표님 저 잘 아시죠? 2년 전에 5.18 공원에서도 수박 깨트리자고 제가 외쳤습니다. 이 마이크 잡고. 그래서 지금 수박 다 깨트렸지 않습니까? 수박 다 물리쳤으면 이제는 탄핵에 앞장서셔야죠. 예전에 청계광장에서 하신 말씀 이제 잊어버렸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들을 사람 취급하다가 당한 거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당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당하실랍니까? 왜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국민들은 쇠가 빠지게 촛불을 들어가지고 나라를 살려놓으면 정치권은 열매만 똑 따먹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까? 왜? 언제까지 농사는 안 짓고 열매만 따먹는 게 정치권입니까? 네. 저도 나이가 70입니다. 이제까지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촛불 집회나 이런 걸 안 하면 또 당해. 잘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당하겠죠. 네.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우리 민초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